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시장은 안녕하지 못해 보이는데요. 1월 30일 코인 마켓워치 긴급 진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며 1시간 만에 7억 7,600만 달러 규모 선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은 상승했다가 꺾이는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어제 암호화폐가 계속 급락세를 보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하락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52%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59%입니다. 이 주은 기자가 말씀해 주셨던 6.69%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 구간이 또 숙명적인 구간이 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겠고요.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4.74%입니다. 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하락 시그널인데요.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2.15%입니다. 다행히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수연 기자. 이번 주 내내 이 박스권에서 버티는 듯 하더니 30일 자정 이후로 갑자기 좀 크게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3,000달러 가까이 빠지면서 82,000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흔들린 거죠? 네,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네. 이번 하락은 아무래도 단일 이슈라기보다는 미국발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친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미국 기술주 급락이었습니다. 매도세에 불을 지핀 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네. 실적 자체는 솔직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쵸. 이 클라우드 성장 둔화와 이 투자비 증가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네. 이게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나스닥 지수가 약 1.5% 하락했고요. 네.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트코인도 역시 이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이만큼 투자하는데 이거를 성과 낼 수 있어? 라는 우려가 들면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위험 심리가 다시 넓혀진 건데 이 기술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코인도 같이 좀 흔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셧다운 우려까지 더해져서 어제 하락세를 더욱 가중시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소가 한번 우리를 때렸고 네. 또 미국 정치 리스크까지 겹친 모양새입니다. 미국 상원이 이 절차 표결에서 하원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네.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건데요. 네. 다행히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부처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다행이네요. 이 네. 쟁점이 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만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네. 일단은 이 셧다운에 대한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셧다운은 그래도 좀 잠잠해졌는데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좀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 간 긴장도 좀 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9일이죠. 이 미국 해군이 이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의 인도양 작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을 향해서 시간이 다 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강한 군사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합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갈등이 다시 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 자산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비트코인도 무사할 수 없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한 10시나 11시쯤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블랙록의 릭 리더가 아니라 케빈 워시가 될 수 있다.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9일 이 폴리티코 등 미국 정치 외신에 따르면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 30일 오전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9시 이후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최종 후보군으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릭 리더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2인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워시 전 이사와 리더 CIO를 잇따라 면담하고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후보 중에 워시 전 이사를 좀 지명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케빈 해시라든지 릭 리더라든지 이 두 분이 친 암호화폐 인사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 두 분이 되면 암호화폐 가격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런데 예상 의외의 인물 케빈 워시라니 이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소식이 나오고 비트가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네. 국면이 아닐까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차트를 봤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더 빠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장은 이 케빈 워시보다는 블랙록 아저씨가 되는 게 네. 사실 더 호재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릭 리더는 사실 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내기 전부터 비트코인에 좀 우호적인 분이셨고 그쵸. 이 워시는 사실 그동안 언급됐던 모든 연준 의장 후보 중에서 네. 가장 매파적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당장 금리 인하 기조에 덜 완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또 강달러가 될 거고 그럼 비트코인에 당연히 좀 단순하게 보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물론 이분도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나쁘진 않긴 합니다. 과거에 워시는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지속 가능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네.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에선 케빈 워시의 지명 확률이 80% 이상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친 암호화폐 인사가 아닌 좀 의외의 인물이 갑자기 연준 네. 의장이 돼서 그래도 암호화폐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반등할 여지가 있는데 케빈 워시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견을 내비칠지 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여러 매크로 이슈 때문인지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패닉 셀링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81,000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어디까지 빠지는 거야?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에 추가 하락은 전형적인 이 패닉 셀링 그리고 강제 청산 연쇄 반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은 불과 5분 만에 2,000달러 이상 급락하면서 82,000달러 핵심 지지선을 순식간에 내줬고요. 네. 이 구간은 그동안 단기 매수세가 버티던 자리였는데 한 번 무너지니까 자동 손절과 이 강제 청산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특히 이 선물 쪽에서 1시간 만에 7억 7,600만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코인글래스 기준으로 보면 네. 급락 직후 단 1시간 만에 네. 약 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네. 이 중 98%,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즉 시장이 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네. 시장가 매도 물량이 출회하면서 이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구조가 아주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인 96,500달러에 안착이 실패하면서 네. 결국 약세 구조로 되돌아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노드는 현재 단기 투자자의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지지선이 무너지고 최근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에 나서면 추가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고요. 네. 결국 추가 하락 전망에 좀 무게가 두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도 이제 지지선을 지난해 11월 저점인 81,000달러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해당 지지선이 만약에 붕괴될 경우에는 다음 지지 구간은 75,000달러 선입니다. 네. 당장 내일이 아니죠.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저녁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예고 등 이 매크로 이슈가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비트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땅비니님,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중개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자, 이쯤 되면 좀 팔아줘야 오를 것 같기도 한데 2,000원 일단 슈퍼챗 감사합니다. 최 기자님. 네네네. 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차트상으로 바라본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뭐 차트상으로도 네. 어제 방송할 때, 어제 하나빠님 맞죠? 아니다. 어제 우리 수영 기자도 깜짝 등장하시고, 깜짝 등장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담 기자도 나왔을 네. 때, 제가 시청자 여기 라이브 채팅에 딱 요 말씀을 제가 딱 드렸는데 혹시 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채팅창이요? 우선 양호한데 밤사이 테더 도미넌스가 좀 6.4를 훅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요 부분만 좀 조심하라라고 이제 언지를 드렸는데 네. 테더 도미넌스를 보면 그대로 좀 실현이 됐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보면 테더 도미넌스가 이게 지금 시간봉 단위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방송 끝나고 대략 한 11시 이제 어제 자정 부분에 갑자기 여기네요.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6.4량이 달려가더니 쭉 쏟고 그리고 미리 예고했던 이제 6.69% 지금 네. 여기서 정확히 또 저항을 막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전혀 벌벌벌 떠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이 구간 제가 이렇게 별표 쳐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구간 오면 또 한번 1차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 수연이의 목요, 숙명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지금 정확히 또 여기서 막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 구간 이제 지금 와서 여기서 이제 또 시장에 각종 이제 또 퍼드 뉴스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공포를 또 이제 이런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또 하나 좀 보여드린 게 있어요. 어제가 아니라 이제 전 방송에서 네. 이제 테더 도미넌스 이제 종합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을 잃었고 네. 하나, 둘, 셋, 3을 이렇게 3 플랫 파동 잃었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락 5파의 그 한 파 이걸 이제 하나로 칠게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거를 봤어요. 이걸 2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2가 여기서 끝날지 진짜 여기를 갈지 아니면 이 중간 어딘가에서 끝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 여기 끝나고 지금 저항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거를 2로 간주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 일어났던 요 파동 우리는 똑같이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기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역시나 저항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바로 이게 이어질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이제부터 다시 상단에 이 파란색 선이 좀 더 이제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6.9%예요. 그러니까 네. 6.9 아니면 7%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금 다시 이렇게 가게 될지 이제 한마디로 양방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뭘 보면서 네. 금 차트 우리 쭈공주 우리 쭈기자가 금을 샀다.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그 뭐 태도사도 샀다. 금 샀다 네, 하길래 네. 이제 제가 전 회차에서 네. 이 금 차트를 위험하다. 보여드리면서 위험하다. 음.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어제 실시간 채팅에서도 이게 당장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빠지고 있죠. 와. 우리 쭈공주 지금 울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쭈공주를 위해서 항상 응원을 우리 코마에게 북돋아 주시는 우리 건물주님. 야, 쭈공주는 안 나왔지만 제가 네. 미리 사전에 이렇게 우리 쭈공주의 사인까지도 받아놨으니 코인이 좀 떨어지더라도
요거 사인을 보고 또 우리 간물 힘을. 건물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웰컴memb들 그쵸.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금이 이렇게 빠지면 네. 요 유동성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요 암호화폐? 유동성이 그렇죠. 아. 높은 확률로 코인 시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이 빠지는 이 유동성, 이 돈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뒷북 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도 제가 미리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 1차 또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 그리고 거의 7% 구간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벌벌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하락 오파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우리가 시험 주간에 미리 시험 공부를 하듯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밤새 후룩 빠져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벌벌벌 떠셨을 텐데 그렇죠. 네. 사실 요것도 시나리오도 미리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때 10만 K, 그러니까 100K, 10만 달러를 도달 못하면 충분히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 다시 이 구간을 또 되돌아올 수 있다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 중요한 구간까지 다시 왔거든요. 네. 현재 온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으나 그 밑에 또 상당히 많은 또 저항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또 주황색 추세선이 또 중요해질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도 지금 정확히 파란색 추세선에서 막히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 8만 달러 구간 이 8만 달러 구간 요 구간 어디서는 이제 우리가 점점 이 테더 도미넌스 하락 오파를 위한 숙명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게 좀 더 현명한 투자 방식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야? 82,000달러. 어이구 이렇게 많이 빠졌어. 좀 더 빠질 수 있잖아. 또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 네. 그래서 요 가격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금 이 추세는 중요해졌는데 79,595달러. 네. 79595 요 가격대. 물론 지금 잘 바닥 다지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설령 8만 달러 이탈한다면 이 79,595달러가 단기적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어디가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짜잔! 여기 박스. 요 박스도 이렇게 쫙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75,500달러에서 네. 72,000달러. 그러나 여기 구간 올 때쯤면 정말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위로 올라서 한 7%대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격대는 털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안 담으신 분들은 네. 이 75,000 가격대나 혹은 79,599달러 이런 데는 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기 좋은 그런 타점이니까 이런 가격대 잘 눈여겨 보시다가 실제 오게 되면 담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네. 만약에 반대로 또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쵸.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충분히 여기 빨간색 선에도 다시 또 이제 반등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보이는 데가 여기 지금 87,000달러, 87,610달러 여기가 또 단기적으로 저항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메타 차트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도 네. 지금 잘 여기 미리 구워놓은 추세선 잘 받쳐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막힐 수 있는 구간 여기 87,765달러. 그래서 이 차트마다 제가 이제 그 선들을 좀 이게 주요한 것들을 계산해서 네. 좀 이 수치들은 좀 이게 미리미리 좀 이제 메모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차트가 일봉이냐 시간봉에 따라서 각각 주요한 지지점이나 저항점이 또 상이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일봉적으로는 87,765달러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상에서 지금 다시 87,600달러 그래서 일단 87,000 중반대가 네. 강력한 또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할 것인데 지금 당장 이제 비트코인이 좀 여기 82,460달러를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79,595달러에서 반등을 노려야 된다. 혹은 여기 이탈할 때는 2차적으로는 이 75,570달러 구간에서는 또 강력하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양방의 시나리오를 다 미리미리 우리 시험 공부하듯이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흐름 살펴봤는데 저는 24시간 동안 최주윤 기자를 붙잡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헤더 도미넌스가 숙명적인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이때마다 꺾이면서 항상 수익을 안겨주셨잖아요. 그 분석으로. 네네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좀 지금 이 순간에 아. 기회를 얻고 그럼 싶은데 같이 살까요? 네.
들어가서 살까요? 어쨌든 지금 그만큼 숙명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물건님이 사인 보여주셨더니 또 네. 슈퍼챗을 어우. 남겨주셨습니다. 은주 기자님 사인 보니까 힘이 난다고. 어우.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은 기자님이 아. 직접 받아주셔가지고 네, 잘 물건님. 모셔두겠습니다. 네. 네, 물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이더리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 비트코인과 함께 많이 흔들렸죠. 2,800달러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번 조정의 성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미친 여러 거시경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근데 이건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이더리움만의 좀 특성을 보자면 이번 이더리움 하락은 현물 매도보다는 네. 좀 파생시장 레버리지 정리의 성격이 좀 강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분석에 따르면 이 최근 2주간 이더리움 파생 상품 미결제 약정이 약 80억 달러에서 64억 달러 수준까지 급감했다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는 방향성 매도가 아니라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빠르게 정리되어 있다는 국면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특히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동안 누적 시장가 체결 흐름은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즉 신규 숏이 쌓였다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밀렸다는 건데요. 이후 하락 구간에서는 고점 부근에서 진입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고요. 정리하면 이번 이더리움 조정은 누가 던졌다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네.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조적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더 하락세를 심화시켰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상으로 버텨주던 주요한 선을 결국 깨버리면서 기술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한 게 하락세를 더욱 심화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2,900달러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이걸 하향 이탈하면서 이 30일 이동 평균선과 이 피보나치 50% 되돌림 구간을 동시에 깼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이 MACD 역시 하락 가속 신호를 보여주면서 2주간 이어졌던 횡보 구조도 무너진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는 네. 지금 보시면 긍정적인 이슈가 없는 것처럼 차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네, 차트에서는. 그리고 그래도 사실, 네. 이슈적으로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다행히 그래도 있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죠? 네. 항상 우리에게 힘이 네. 돼주시는 큰형님이 있잖아요. 비트마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비트마인이요. 또 네. 다시 또 스테이킹을 해주셨습니다. 스테이킹을 해줬다. 네네네. 지난 28일에도 네. 이 이더리움 6만여 개를 추가 스테이킹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일시적으로 3,000달러 회복에 좀 트리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마인의 총 스테이킹 물량이요. 네. 이 232만 개가 됐는데 연간 스테이킹 규모도 굉장히 상당한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비트마인은 항상 이렇게 이더리움이 꺾일 때마다 매수하고 또 스테이킹하고 이런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점은 그래도 가격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펀더멘탈적으로도 꽤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새로운 이 ERC8004 표준의 메인넷 배포입니다. 네. 이 ERC8004는 이 AI 에이전트를 온체인에서 등록하고 네.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더리움 개선 제안인데요. 네. 이 해당 표준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조직과 플랫폼에 속한 AI 에이전트들이 사전 신뢰 관계없이도 서로를 발견하고 네. 평판을 확인한 뒤에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구조 변경 없이 네. 스마트 컨트랙트 차원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온체인에서 등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네. 결국 이더리움이 AI 경제 인프라로 확정될 수 있는 이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지금 원래 횡보하던 구간을 벗어나긴 했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더리움 그렇다면 앞으로의 가격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술적으로는 2,750달러가 핵심 지지선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됐나요? 제가 현재 2,724달러입니다. 그 아래에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증권 시세 지금 보이시죠? 네네네. 네. 지금 그 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지선을 계속 확실하게 잃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네. 2,400달러를 재시험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진짜요? 같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회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최근 삼각형 패턴을 좀 돌파한 이후에 저항적으로 작용하던 지점을 다시 테스트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2월 중순까지 2,2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시 삼각형 패턴 하단을 회복하고 네. 3,065달러를 돌파한다면 하락 시나리오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시나리오 살펴봤는데 차트 분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3,000달러, I love 3,000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회복이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어디를 기점으로 변곡이 발생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가격이 2,727달러인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3,000달러도 회복할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터치하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지점이 사실 네. 매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고점일 때 항상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 가격이 올라갈 때 이더리움을 지금 탔다가 지금 많이 물린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의 평단가가 되게 지금 다들 3,000달러 위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네. 제가 너무 급하지 말고 우리 코벤저스가 주말에 타코를 먹으러 간 것처럼 급하지 말고 네. 느긋하게 좀 시장을 보라. 그리고 느긋하게. 올해는 이더리움이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훑어버렸네요. 2,755달러까지.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지만 이렇게 다 훑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섣부르게 이더리움 스테이킹량이 늘어난다고 너도 나도 줄 서서 스테이킹한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지금 훑고 이제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평단가가 이렇게 이런 좋은데 그쵸. 이제 위치해 있겠죠. 자, 저럴 그래서 때 스테이크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변곡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더리움 차트적으로 좀 한번 세부적으로 이제 4시간 봉부터 볼 건데 자, 오늘 이거 4시간 봉을 바꿀게요. 4시간 자, 4시간 봉. 봉이요? 네. 4시간 봉 보면 지금 이 파란색 선. 자, 이 파란색 선이 제가 이렇게 진하게 칠했잖아요. 네. 항상 제가 차트상에 좀 색깔을 갑자기 옅게 하거나 진하게 칠하는 이거는 다 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아직 좀 2,600달러 선으로 지금 아직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600달러 그리고 2,550달러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온체인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지금 주요 매물대가 2,550달러 정도에 많이 포진됐어요. 이 말은 즉슨 이 가격대가 오면 또 많은 스마트 머니들이 여기서 많이 또 매수를 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550달러 구간이 또 강력한 이제 반등으로 펼쳐질 걸 보이고 또 마침 이 파란색 추세선과도 되게 많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제가 전에 보여드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역시 ETH, BTC 자 요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비교한 거. 네. 요 차트가 지금 빠르게 역시나 박스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바닥을 빨리 좀 벗어나야 돼요. 바닥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메인으로 기대한 시나리오는 좀 어긋났어요. 저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 그냥 빠져버렸죠. 그래서 한 차례 이게 좀 더 빠져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런스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좀 더 빠질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주요 매물대 가격은 어디냐? 바로 2,550달러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로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한다 한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상단의 파란색 선 여기가 지금 2,800달러 구고 그리고 그 위에도 2843, 2843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다 반대로 저항대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흐름 살펴봤고요. 바로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1.8달러 아래로 지금 하락했습니다. 얘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네, 준께는 지금 2배로 답답하시겠죠.
네, 저처럼 두 뭐 배로 답답합니다. 그냥 슬퍼요. XRP를 네. 지지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2배로 지지하고 두 배로, 계시니까 그렇죠. 마음이 참 착잡하실 텐데 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코마오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지. 네, 같이 대응하면 되니까 힘내자고요. 그쵸. 네, 일단 XRP는 이번 조정에서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하던 ETF 수급이 네. 처음으로 흔들린 점이 가장 컸습니다. 이 지난주 XRP 현물 ETF에서는 약 4,100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 주간 기준으로 순유출은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순자산 총액도 16억 달러에서 13억 6천만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하락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인데스크는요, 네. 기술적으로 주요 지지선이었던 1.87달러가 확실히 붕괴되면서 네. 대량의 거래량과 매도세가 가속화됐고 단기 하락 추세가 확정됐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때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1.8달러까지 밀려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XRP를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이 고래 지갑수가 네. 최근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데요. 네. 이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에 따르면 XRP를 100만 개 이상 보유한 지갑수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해 순증 기준 42개가 늘었습니다. 네. 단기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고래급 투자자들이 오히려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는 중장기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네. 가격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기자, 네. XRP 기술적 상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네. 말씀드린 대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우리 웰컴이 분들은 벌벌벌 떨 필요가 있다 없다. 네. 그래서 안심을 차트 시켜주시네요. 보면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분화해서 4시간 봉으로 좀 딱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여기 1.747716달러 여기 박스권 있죠.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다시 밑꼬리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바닥을 또 횡보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한 번 밑꼬리 그렸고 또 여기 지금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나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서 또 무작정 반등보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를 1차라고 했고 네. 여기가 2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매집 구간인데 매집 구간이고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오늘 제가 이 CCI라는 걸 좀 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요 되게 뭔가 파랑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 CCI라고 하는 지표인데 지금 가격은 이렇게 빠지는데 이 지표는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격은 빠지는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뭐다 삼봉 정도전 이제 네. 점점 이 상승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주면 좋겠죠. 그런데 한 차례 지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의 그 추가 상승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을 때는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러면 중요한 구간대가 바로 여기 1.679, 1.62달러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4달러, 삼봉 정도 전에 4차 다이버전스를 형성해서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시험 공부하듯이 우리는 미리미리 코인 시장을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 네. 말 그대로 여전히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 2달러 부근 때는 저항대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대로 작용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주황색 선 부근인 1.9달러나 혹은 그 밑에 한 1.85달러 부근을 잘 지켜낸지가 이제 추가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인데 우선은 지금 구간은 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격이 빠지면 저도 아픈데 우리 쭌케도 레버리지 아픈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적합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코인 레이더에서는 월드코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연동설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불 붙더니 하루 만에 급락했어요. 왜 이렇게 밀린 거죠? 네, 굉장히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썰 때문에 올랐고 썰? 네. 확인되지 않은 이 썰 때문에 올랐고 그 기대가 하루 만에
못 버틴 겁니다. 지난 29일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7%나 넘게 하락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전체 코인 시장 평균 하락률이 5%가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확실히 컸습니다. 네. 시장 전반도 공포 구간이었는데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 그 영향을 그대로 맞은 겁니다. 네, 썰 때문에 올랐다가 그 썰이 아닌 게 확인되면서 하락한 이 월드코인인데 차트 짧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차트 이제 시간 관계상 차트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사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또 이렇게 거국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신저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격도 어제 반등하기 전에 가격도 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저점을 찍어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추가적인 코인 하락에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네. 강력한 이제 기술적 반등점은 여기 피보나치 0.618에 해당하는 0.273달러 요 구간대가 또 강력한 지지점으로 작용할 것이요. 그런데 물론 지금 구간도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으나 앞서 전일에 상승한 것을 다 돌렸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전일 상승한 것을 넘어서더라도 위에 0.7달러가 또 강력한 저항대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단기적으로 또 다른 급등보다는 한동안 지루한 횡명보 아저씨의 지루한 횡보가 좀 이어질 것이고 이 우하향 횡보가 이어져서 0.27달러에 머무르게 되면 이 구간에는 또 손익비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353분의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는 그런데 31분밖에 안 돼서 물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저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함께 힘내서 이 코인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코몽님 오셨고 또 제이피님, 그러니까 제이피님 책을 또 출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재님, 땅비니님 오셨는데 궁금한 코인 있으시면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코인 레이더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코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XRP 지금 가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1.8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2.5% 정도 하락하고 있고 XRP도 2.9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 와중에도 우리는 이 괜찮은 코인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한번 오늘은 어떤 코인을 설명해 주실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코인 시장이 참 위축된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단기 흐름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왜 나왔는지 또 블록체인이 어디에 쓰이려는 건지 더 따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다들 확실히 어제 일 때문인지 조금 네. 다 기분이 좀 침울한데요. 근데 네. 저희 그 기자님들하고는 검은색 옷 입고 오자고 그랬는데 대표님도 오늘 검은색 옷 입고 와서 맞춰 입은 것 같아요. 네, 본의 아니게 저 전체 다 검은색으로 입고 왔는데 그쵸. 네,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네. 비슷한 감정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에도 또 새롭게 5대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프로젝트는 시커인데 솔라나와 관련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즐겁게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시커는 솔라나 모바일 프로젝트고요. 스마트폰 프로젝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네.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을 다 중앙화된 사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 시커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앱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앱을 쓰면 어떠냐라는 그 질문 자체에 근본적인 것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지요? 오. 네, 제 주변에는 아직 시커폰을 받으신 분이 없어서 저도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는 좀 중앙화된 독점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중앙화된 심사 기관을 통해서만 앱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의문을 가졌고요. 그리고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계속해서 앱이 어디서 어떤 통로로 왔는지에 대한 경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중앙에서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블록체인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자라는 네.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애플과 구글이 앱 관련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서 EU에서 항상 이 반독점법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시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시커 프로젝트가 결국에 애플과 구글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을 또 정면으로 도전하는 네.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이 애플과 구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완전히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모바일 환경 위에다가 네. 블록체인 레이어를 한 번 더 씌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커는 모바일 기기에서 기존에 실행되었던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어떤 코드로 어떻게 누군가한테 갔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적인 것들을 온체인상에서 검증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애플이나 구글에 기존에는 수수료 30%를 내고 검증을 받았다면 그쵸.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 구조를 깨고 개발자와 사용자가 주인이 되어서 온체인상에서 검증을 하자라고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신뢰의 기준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등록을 할 때 네. 중앙화된 곳에 이제 온전히 다 의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쵸. 이제는 검증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가 좀 더 기준이 되고 특히 이 과정에서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좀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내 정보를 기존에는 플랫폼 검증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넘겨야만 했다면 네. 이제는 모든 정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만족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블록체인을 증명하는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이거 대표님한테 배워서 아는데 네. 이 영지식 기술 맞습니다. 맞나요? 저희가 아. 계속 얘기할 때 네.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넘기지 않아도 그쵸. 내가 19세임을 인증할 수 있다라는 그 검증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라나에서도 이 프로젝트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비자나 개발자에게는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만약에 중간에서 야 우리가 없으면 너네 이 바이러스나 해킹 앱은 누가 막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보안이 뚫릴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경찰서가 없어진 셈인데요. 그쵸. 그래서 도입을 한 게 네. 경찰서가 아니라 우리는 시민 경찰이다. 시민 경찰이다. 네라고 해서 네. 가디언이라는 시민 경찰 역할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앱이 악성인지 기기가 해킹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물론 중앙화에서 검사하진 않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경찰의 역할이 자기가 직접 돈을 사서 구매를 한 이 시커코인 토큰을 보증금으로 걸고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 가디언이 시민 경찰 앱이 악성 앱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본인이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그 토큰이 차감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돈을 걸고 그 책임을 지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조금 더 분산된 감시자들을 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네. 돈을 걸고 감시를 해준다. 네. 결국 이게 만약에 감시 제대로 못하면 돈 뺏기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책임 소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게 아이폰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쵸. 아니면 갤럭시 사고 싶은 네. 사람이 있는데 이 폰이 안 팔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솔라나 좀 좋아하는 우리 솔수행 기자들만 좀 네. 살 것 같은 이 매니아 폰으로 남을 위험도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백서에서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까는 이 프로젝트의 좀 소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좀 다른 분명에서 보면 단순히 폰이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일반 스마트폰처럼 하드웨어 경쟁을 하기보다는 물론 뭐 카메라 화소가 얼마고 이런 거 떨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러나 실제로 본인들이 에어드랍이나 토큰의 보상을 위해서 구매한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 투자형 디바이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기존 단말기보다도 가격이 거의 한 30% 정도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기 스펙이 아니라 에어드랍에 있는 기대 수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대 수익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디바이스
디바이스 보유자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고요. 네. 뭐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도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의 시커폰은 뭐 많이 팔리기 위한 이런 양산형의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네. 솔라나의 뭐 모바일의 OS나 보상 구조가 실제로 좀 테스트될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직접 폰을 만드는 게 우리 구동돼요 이렇게 네, 시스템 네. 구동돼요를 알리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소프트웨어를 뭐 기존의 애플이나 네. 아니면 그 갤럭시나에 네. 적용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런 기존의 뭐 삼성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네. 이런 기존 기기에서 OEM으로 파트너로 같이 함께 해줘야 지금 이 프로젝트도 좀 양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보상 구조가 수요를 만드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커 코인, SKR 이 코인 어디에 쓰입니까? 일단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앱스토어에 있어서의 보증금 개념으로도 쓰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시민경찰을 하려고 시민경찰, 하면 네.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경찰을 해야 된다고 그쵸. 했잖아요. 일종의 배지 같은 역할인데요. 임명장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때도 이 코인이 쓰입니다. 음. 그래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려고 한다고 보면 네. 앱을 검사하는 아까 시민경찰의 가디언, 그리고 저희가 앱을 파는 개발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시키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시커 코인으로 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뭐 가디언이 되려고 하면 뭐 25만 시커를 내라. 그리고 뭐 개발자가 앱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 네. 100시커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를 통해서 보증금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생태계가 커지고 그리고 앱이 많아질수록 시장 어딘가에 이렇게 잠겨 있는 시커가 홀딩량이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락업 수요가 좀 더 늘 수 있고요. 뭐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이를 통해서 같이 상승의 요인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커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JP님께서도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책을 내셨는데 제가 네. 거기에 또 추천사를 적어드렸는데 책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책 한번 꼭 구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커 확인해봤고 다음은 좀 판을 키워서 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코인, 요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 X가 IPO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네. 이 위성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것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네. 운영 주체와 방식은 좀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네, 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테슬라라는 그 중앙화된 기업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네. 저희는 항상 탈중화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스 코인은 탈중화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탈중화된 5G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고요. 네.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이런 자판기 모델 같은 건데요. 자판기 모델이요. 기존에 저희가 네. 보통 통신사에서는 가입 신청서를 쓰고 약정서를 쓰고 그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네. 그냥 위성에 대고 나 이제 5만 달러, 5만 코인어치, 스페이스 코인어치의 데이터 쓰고 어허. 싶어 하면은 네. 바로 승인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자판기 넣듯이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조가? 진짜 사용자가 네. 그 위성에다 대고 나 1시간 정도 이 데이터 쓸게라고 스페이스 코인을 전송을 하면 네. 그럼 머리 위에 떠 있는 이제 위성이 입금 확인을 합니다. 네. 입금을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보내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가 기지국이 없더라도 네. 뭐 사막이든 뭐 해저든 이 핸드폰이 되는 곳에서 본인이 코인을 보낼 수만 있다고 네.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업 없이 어쨌든 위성과 직거래한다. 진짜 네, 꿈과 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돈을 냈는데 위성이 나 몰라 이러면서 통신을 데이터를 안 주거나 반대로 이 데이터만 쓰고 돈을 안 내는 일명 먹튀가 생기면 이거 누가 해결해 주죠? 고객센터도 없는데. 네, 그렇죠. 중재자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금 스페이스 코인은 에스크로랑 디지털 도장의 역할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랑 네. 디지털 도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구매 결제창에서 특정 뭐 결제 버튼을 누를 수도 없고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가 그림을 한번 마련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람 이제 리퀘스터라고 하는데 이 리퀘스터가 먼저 코인을 시스템에 맡겨둡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맡겨둘 때 에스크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내주고 사용자가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이 ACK라는 확인증을 찍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 찍혀 있는 도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코인이 위성 사업자한테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시스템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반대로 데이터를 잘 받아놓고 네. 이제 사용자가 나쁜 마음으로 도장을 안 찍어주는 이런 네. 현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네, 진상 손님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있는데 백서에서는 프리라이더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라이더. 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 스페이스 코인에서는 이런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평판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요. 네. 크레딧이라고 해서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보면 각자의 온도가 책정이 돼 있듯이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는 받고 도장을 안 받고 계속해서 이 잘못된 행위가 반복이 되면 네. 사용자의 평판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규 가입을 할 때 굉장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계정이 정지당하지 않으려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룰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위성과 개인 간의 신뢰를 만들어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진짜 굉장한 큰 프로젝트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근데 단기적인 이런 소비자의 서비스라기보다는 네. 좀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험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록체인이 이제 금융을 넘어서 물리적인 통신망까지 확장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데 그럼 우주 인터넷 이 스페이스 코인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그냥 긁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근데 이제 네.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 계좌가 없잖아요. 아, 은행 그쵸. 계좌가. 아, 그쵸.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스페이스 코인은 데이터 전용 이런 자판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무조건 코인을 가야만 스페이스 코인을 사서 에스크로에 넣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다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그중에서도 친숙한 게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더키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 하는 게임이라면서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들 사실 업계분들은 친숙하실 겁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게임을 할 때 복잡하게 막 블록체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보다는 요즘은 단순하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니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쵸. 이런 미니게임의 예시로 또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니 게임. 그런데 이게 미니 접근성이 좀 텔레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좋은데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쉬운 만큼 그만큼 또 나가기도 쉽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이런 텔레그램 게임들을 프로젝트로 하는 모든 코인들의 좀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 더키 코인 또한 저희가 뭐 리니지나 롤처럼 굉장히 고도화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아이템 구매라든지 계속해서 생태계를 활성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게 나오다 보면 코인을 네. 보상으로 받으면 팔기만 하잖아요. 그쵸. 그럼 매도세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네. 물론 더키에서는 백서상에 발행량을 한정해 두긴 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확장을 못 해간다면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상형 게임이 계속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 값어치를 못 하는데 네, 네. 얘는 좀 공급량을 잠궈놔서 그래도 네. 좀 값어치를 할 수 있게 네, 좀 네.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헤일 엘사 AI가 코인 투자를 도와준다는데 정확히 어떤 기능인가요? 네, 이건 또 AI 에이전트 개념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김대리한테 뭔가를 시킬 때 야, 거래처에다가 100만 원 보내줘라고 하지 네. 뭐 우리은행 켜가지고 공인인증서에서 비밀번호에서 계좌이체해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복잡하죠, 네. 혼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코인 살 때 어렵게 하지 말고 AI한테 매수매도 시키자. 내가 코인 100만 원치 사줘 하면 자동으로 사게끔 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엄청 네. 편리한 이 코인인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네. 건 신뢰인데 네. 직원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네. AI가 잘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해킹당해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면 이거 책임 누가 지죠? 그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하셔야 개인의 되고 책임이다. 네. 저희가 GPT나 이런 AI를 쓸 때 네. 너무나 유용하지만 이런 환각 형상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저희가 그냥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젝트지만 그런 AI의 오류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자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의 기술과 쓰임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JP님 애청자 분이신데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성장주 배당주 투자.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